안녕하세요, 남현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연락했을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진 지 수일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거나 혹은 1년, 2년이 지났는데 생각지도 않게 뭐 늦은 밤 아니면 새벽에 자니? 뭐해? 라는 문자나 카톡을 덜어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 뭐 최근 들어 자주 들어온 질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런 것에 한번 꽂히면 신경이 계속 쓰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셔플 준비할 거고요.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하셔서 풀이를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고요. 원하시는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셔플입니다. 첫 번째 셔플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만남을 가지시면서도 우리가 정말 만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약간 겉도는 연애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 미적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으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 자체도 이 사람과 별로 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고, 미련이 좀 많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서서히 아무렇지 않게 흐지부지하게 앞전의 상황에서 헤어짐을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늦은 새벽에 연락한 이유는 자기가 다시 이 연애를 회복시키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인에게 떳떳하고 좀 존재감을 좀 느껴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그래요. 있을 때 그렇게 잘하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왜 질척거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랑 만나고 있다가 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간 거겠지라고 내가 이제 마음 완전 내려놓거나 식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미심쩍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이 상대방 쪽에서 그냥 장난으로 연락하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봤을 때에는 내가 밀어내지 않고 받아준다면 아무렇지 않게 시작하고 친구 같은 그런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앞전 연애랑 별 다른 게 없지만은 그래도 앞전보다는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상대방은요, 헤어지고 나서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뒤늦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정말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왜냐면 상대방은 자기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뭐 비율을 맞추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는 만나고 있는 사이니까 뭐 만나야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만나시다가 뒤늦게 후타가 좀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겉돌기식의 연애로 좀 아쉬움을 갖고 이제 흐지부지하게 헤어지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만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야 되는데 만남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대방을 깔아뭉개지 마시고 예쁘게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셔플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를 굉장히 어렵게 한 그런 상황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만날 때 최대한 노력을 했대요.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그 노력의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상대방을 만나면서 잃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 나의 주변 이런 것들을 모두 놓치면서 상대방한테 올인을 했는데 남은 건
그냥 속 터지는 이별뿐이었다. 근데 이쪽 상대방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 같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 끌어오는 양은냄비 같은 이제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항상 이분은 본인이 말하거나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는 카드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뒤늦게 나한테 연락한 이유, 자니, 뭐해, 이런 것들 떠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그런 급한 성정으로 나를 달달달달 볶으면서 똑같은 문제로 뭔가 상황을 악화시켰던 본인의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못내 이제 뒤늦게 후타가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술을 먹고 전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남자분이라면은 거의 뭐 한 80%는 술을 드시고 아무렇지 않게 나를 떠보려고 연락을 하신 거고요. 상대방이 여자분이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연락을 하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기 성격이 급한 건 인정하기 싫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연애가 망쳤다는 걸 이제 뒤늦게 좀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상황이 이번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2번, 3번 반복하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근데 보면 별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로 굉장히 좀 뭔가 난해한 연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이게 무조건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좀 지루하거나 정체돼 있거나 이제 동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후딱후딱 빨리 지나가고 뭔가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고 뭔가 빨리빨리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본인 나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가면서 상대방에게 맞췄던 건데 보상은커녕 그냥 시덥지 않은 약간 짜증나는 그런 이별이었을 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 받아주면은 내가 분명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애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얼굴은 야유였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도대체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쟤는 나 없으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쓸데없는 오지랖들이 상대방을 아직은 좋아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 결과 카드에 봤을 때는 여기도 뭔가 번개뿌리 콩거 먹듯이 다시 재회하는 이제 그런 만남의 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한 번 만나도 그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여러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전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시콜콜 따졌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재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힘든 연애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단칼에 잘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셔플입니다. 세 번째 셔플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에 좀 오해가 많이 쌓여서 틀어진 그런 애정운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자꾸 알게 되니까 상대방 굉장히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선택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혀 아닌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본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은 이제 없는 내용을 허상으로 좀 꾸며내서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좀 종종 하셨던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신뢰가 없어서 깨진 그런 애정운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 한번 토라지거나 삐지면은 절대 풀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애정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같은 경우 밤늦게 자니 뭐해 이런 카톡이나 문자를 했을 때 내가 이 문자나 카톡에 대꾸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쌩 까셔도 돼요.
왜냐면은 다시 만나도 나한테 정말 톡 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줄 수 없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했던 마음고생들을 뭐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한 상태이고, 내가 이 남자분을 아니면 이 여자분을 절절히 좋아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 정리를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 연애를 이끌어가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시면 굳이 대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애정은 만나도 그만이고 만나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애정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의 연애에 항상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 연애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사이가 돈독해져서 뭔가 실패 없는 그런 애정을 좀 나누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런 확신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애하든 다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셔플을 뽑으신 본인과 연애를 좀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나친 욕심이 좀 과했던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나름 상대방은 나에게 괜찮고 좀 그래도 애교도 있고 애정스럽고 사랑스럽고 약간 그런 면이 있으셨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사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연령대에서 따라 다른데요. 연애하는데 신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날 만나는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휘말려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죠? 연애는 하면 다 좋기는 하지만은 다 자기 신상까지 깔 필요는 없어. 근데 어느 정도에 있잖아요. 베일에 쌓여 있고 계속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런 연애는 중간에서 멈추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굳이 하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썩 나쁜 결과는 아니지만은 본인이 일일이 나서서 이 연애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본인들의 연애를 이제 좀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신 분들은 친구분들끼리나 아니면 주변의 동료 아니면 동호회 위주로 연애를 하셨던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사이는 끝났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쟤도 안 좋게 헤어졌다며? 뭐가 문제였어? 누가 뭐 이렇게 헤어지게끔 한 거야? 라는 그런 수군대는 말이 싫어서 상대방은 그걸 덮기 위해서 나에게 한 번 더 변명이나 아니면 자기의 상황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려고 그 늦은 밤에 본인에게 연락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일단은 대꾸하지 말아라 입니다. 네 번째 셔플입니다. 네 번째 셔플. 만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던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자체는 약간 금사빠 성향을 띠신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이제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 나는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뭘 해도 즐겁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제 연애를 하시려고 생각했던 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대방은 굉장히 뭐 많이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지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주의고, 그리고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약간 게으르거나 귀찮은 타입을 가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두 분의 연애가 좀 되게 악화되셨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는다든지, 다 말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물어보면 대꾸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금사빠인 본인의 성격에서 이런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그냥 내가 뭐 말 안 해줄만 하니까 말 안 해주는 거고, 네가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말 안 해주는 건데 뭘 그렇게 내가 뭐 속된 말로 나의 뭐 무엇도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구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튕기거나 변덕스럽게 짜증을 자주 내시던 그런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두 분 사이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어져서 결국에는 헤어지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가졌던 기대치만큼 이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상대방이 새벽에 자니?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심심해서 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심심한데 그 밤에 잠 안 자고 왜 연락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요. 자기 멋대로기 때문에 자기 생각나거나 속된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는 시간에 상대방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뭔가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연애를 이끌다 보니까 수많이 크신 그런 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두 분 사이에는 좀 많이 서로 상대방이 나에게는 상처를 좀 치유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으로 치유가 되기보다는 좀 남자분이나 아니면 상대방 여자분을 배제하시고 자기만의 생활을 좀 하면서 뭔가 연애는 잠깐 좀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거기를 대꾸를 해서 이 연애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말리고 싶네요. 왜냐면 똑같이 연락이 안 되거나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에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애절하고 애틋한 그런 애정원이 아닌 이상은 이런 연애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로 실망감은 많이 주지만은 스킨십 애정도는 굉장히 높은 카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일 때 떼떼떼떼 이렇게 싸우더라도 당장 만나서 포옹을 한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그 외에 스킨십을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금방 풀리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쪽에서 지치거나 질리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방은 내가 좀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했으니까 풀어주면 되지라고 가볍게 너무 연애를 진행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제 상체기가 난 게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겹겹으로 상처가 생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랜 기간을 가지고 두 분이 상처를 치유하고 나서 만나시는 거는 말리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그런 문자 하나에 흔들린다면 연애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요. 이렇게 이분들의 재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좀 제멋대로인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연애보다는 좀 나를 위주로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서 연애를 한번 다시 저는 정리를 해드릴게요.